10월, 11월, 12월 달에 개 망했다가 올 봄에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 올겨울에 횡재수를 만들까는 그 노선.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운 중에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네. 바로 귀인운입니다. 네. 귀인운은 재물운이랑 또 재물운, 취업운, 연애운까지 좀 연결되는 경우가 제가 많다고 좀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이제 또 살다 보면은 이상하게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또 나타날 때도 있을 거고 네. 반대로 또 이제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시기도 있을 텐데 네. 혹시 내 주변에 오는 사람이 귀인인지 아니면 스쳐가는 그냥 인연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그걸 다 알면 더 사겠죠. 아, 그죠. 그렇지만 네. 기인이라는 거는 내가 상상하기 나름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갖다 붙이기 나름. 네. 어떻게 보면 주변에 와서 금전적 도움을 주면 귀인이라고 할 테고 네, 금전을 맞죠. 뺏어가면 귀인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귀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채우지 못하는 정신적인 면을 채워주는 사람이 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만족감이 높으면 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인생을 발전할 때 있어서 귀인이라는 것이 악인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약올르게 하거나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발전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네. 혹시 그 귀인운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좀 특징 같은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귀인운이 강한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귀인인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타인의 귀인이 되면 그죠? 네. 남도 나에게 귀인이 돼주겠죠. 어, 상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는 관계는 금방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도 그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밥 한 번 얻어먹고 10번을 갖다 사줬는데도 한 번만 사주는 경우 서운한 관계가 되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금전적인 서운함이 없어야지만 관계가 유지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류끼리 움직이거나 같은 부류끼리 만나는 이유는 금전적인 차이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는 사이라면 굉장한 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귀인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에는 뭐 직업이나 재물이나 연애운도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나요? 귀인운이 일단 들어오려면은요 금전운이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 네. 금전운이 오기 전에 한번 망해야겠죠.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상처를 주고 나서 네.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모든 맞습니다. 횡재수는 어떻게 보면 아픔을 주고 난 다음에 희망을 주거든요. 그래서 뺏는 게 있어야 그러니까 겁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주를 볼 때 겁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겁재라는 거는 내가 남한테 뺏기기도 하지만 내가 좀 더 그 운이 좋았을 때는 남의 걸 뺏어올 수 있는 운입니다. 그래서 겁재가 있어야 부자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남의 걸 뺏어와야 그러니까 10명이 망해야 1명 부자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한테 굉장히 그 시련을 받고 난 이후에 기운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선생님과 함께 타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그 빨간색, 핑크 색깔과 저 노란 색깔, 보라 색깔에 혹시 각각의 의미가 좀 있을까요? 핑크색은 아무래도 그 사랑 에너지가 조금 더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노란색 장미는 경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쟁, 아니면 내가 최고이고 싶다, 아니면은 더 이상 눈에 띄고 싶진 않지만 뭔가의 근을 갖고 싶다, 근본을 갖고 싶다는 의미가 있고요. 보라색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해탈을 의미합니다. 핑크색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핑크색 1번이고요. 자, 노란색 그 수국, 자 2번, 자 보라색 수국 3번입니다. Self your choice. 자, 그럼 첫 번째, 자 사랑의 로맨스 핑크입니다. 자, 귀인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볼까요? 자, 귀인은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금전적인 제가 아까 손해를 봐야지만 귀인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10월, 11월, 12월 달에 개 망했다가 올 봄에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 올 겨울에 횡재수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26년 겨울이 인생의 기로가 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뭔가를 시작하겠지만 너무 진행이 빠르다 보니까 횡재수는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횡재수는 겪겠지만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맞는가요?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와의 싸움이나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냥 시간아 가라. 아니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선택을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으신다면 좀 더 운이 발복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좀 더 천천히 진행하면 좋다. 그렇죠. 지금 당장 선택해야지 모든 답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이 있으면 2번이 있고 2번이 있으면 3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오지선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결정을 좀 미루자 쪽으로 가시면 유리하다.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면 좋을 그렇죠. 것 같다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네.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입니다. 전 전투 좋아합니다. 자, 두 번째 노란색 수국입니다. 자, 노란색 수국 뽑으신 분들 아니나 달라 장군이 나오네요. 그죠? 네, 장군 같은 이제 패기 있는 분들이 두 번째를 뽑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귀한 사주긴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명예가 굉장히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직업을 10년 이상 하신다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귀인 동안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득뿐만 쫓아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시면 갈 곳을 잃는다라는 카드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나랑 합치되는 기운이 많이 들어오니 기인이 많이 들어온다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진상은 잊어라라고 나오네요. 좋습니다. 네. 또 다음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저는 보라색이고 싶어요, 사실은. 네. 보라색인 그 정신적인 통일과 해원을 바랍니다. 자, 이분들은 어떨까요? 자, 이분들은 일편단심 민들레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모르는 거죠. 두 개는 모르고 하나만 모르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그 친구도 두 개는 싫은 거야. 하나만 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 꽂히면 그 사람만 편드는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이 3번 고르셨겠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누군가한테 꽂혀서 그 사람한테 잘하듯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잘하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욕심이 좀 과해질 때도 약간의 본인을 다독이면서 본인이 힘들 때 도와줬던 사람을 잊지 말아라는 공수가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네. 이 귀인운을 좀 끌어당기기 위해서 혹시 좀 반드시 좀 버려야 되는 습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올해는 나무목이 줍니다. 올해는 병원년이긴 하지만 그 화기가 강한 만큼의 나를 지킬 수 있는 생명적인 그런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동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기운이 강하면 의지가 박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지 저건지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의지가 너무 강하면 어떡합니까? 빨리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끈기를 바라는 그런 글자가 목입니다. 나무목이기 때문에 몸에다가 나무목으로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지니셔도 올해는 이게 방패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조금 늦게 대답해도 될 것을 너무 빨리 답장해서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나무목을 좀 몸에 지니고 다니신다면 약간의 그걸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나무목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행동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의 인연과의 단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집에 있는 나무, 목, 자, 옛날에 샀던 옷, 안 입는 옷, 그리고 내가 옛날에 인연을 맺었는데 끝난 사람한테 받은 옷은 반드시 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오늘 친타로를 통해서 귀인운의 흐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 굉장히 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이제 또 끝나기도 하지만 또 인생 방향 자체가 또 바꿔주는 기인이 또 되기도 하니까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떤 의미일까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 드릴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지금 아카시아 꽃이 굉장히 흐드럽게 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비방이 있어서 제가 좀 기라치기가 거시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좋은 것 자, 같습니다. 지금 아카시가 폈을 때 그 아카시아를 술에다가 담궈 놓으시면 그것이 굉장한 귀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게 영적인 약간 향기나 영적인 그런 기운을 품고 있는 게 아카시아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침범하기도 하고요. 산소 곁을 이쁘게 장식하기도 하는 게 아카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를 따셔가지고 꽃을 따셔서 그 술에다가 담는 거죠. 그 아카시아 술을 담으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으셔가지고 1년 정도 보관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귀인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옛날 인연을 방해해서 막는 기운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무목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효능이 좋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갑자기 말씀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